반갑습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실손보험 전환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 지금 4,074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142만 명 중복 가입되어 있습니다. 95%가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중단할 수 있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82%가 손보사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또한 몇 년 전 자료고요. 현재 더 높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앞으로도 손보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는 당연히 생보사 판매를 일부 중단하거나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손은 총 4가지로 나뉘죠. 구실손, 표준화 실손, 착화 실손, 그리고 할증 실손입니다. 핵심은 표준화 실손이고요. 현재 1926만 명 정도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고요. 다른 세대 실손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가입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2013년부터 가입한 사람들 15년 재가입형으로 가입되어 있죠. 이분들이 15년 이후에 이제 무조건 갈아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8년이 되는 거고요. 2028년이면 대략적으로 5세대 실손이 판매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굉장히 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실손을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과 전환을 해야 되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 포인트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는 선보사 기준이니까 넘어가고요. 현재 4세대 실손은요. 지금 가입하는 사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4세대 실손을 가입해야 되니까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162만 건 가입되어 있고 전환도 83만 건이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퍼센트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낮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당연히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이죠. 손해율을 보험사가 다 인상률에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손해율만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3세대 실손이 14% 올랐고요. 내년에 18% 오릅니다. 1세대는 4% 인하, 2세대는 1% 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 한반 인상해 놓으면 거수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료를 꽤 올렸을 때 이제 당분간은 어떤 안정세가 이제 해당 실손마다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가입 비중이라든가 그 시기별 비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3년, 1년 갱신 주기가 또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인상률에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누가 올랐다, 어떤 세대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걸 함부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 실손보험 손해율인데 엄청나죠. 2017년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3년도는 136.9%를 예상하고 있는데 무튼 손해율과 인상률이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는 항상 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갭이 결국은 보험사들의 누적이 되면 보험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줄줄 새는 보험료 몇 가지 체크해 보면요. 도수 치료로 5년 동안 1억 4천만 원 청구하신 분, 그 다음에 2020년도 1등 하신 분이 7,220만 원 청구했고요. 70대 고령자 20대 남성이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도수 치료 치료했습니다. 웃긴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분, 티눈으로 5,500해서 보험금 17억 탔습니다. 이건 실손뿐만 아니라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타신 분인데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냉동 응고술인가 이걸로 타간 거죠. 그리고 영양주사를 노부부가 계속 병원에 맞으셨어요. 입원해서 맞으셨더라고요. 1억 2,500 타갔습니다. 이게 현재 실손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일단 실손보험의 이제 성격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비급여고요. 그래서 이 비급여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건데 근종 치료하는 하이프 수술이 어떤 병원은 30만 원, 어떤 병원은 2,500만 원이고요. 하지정맥류 2만 원, 600만 원, 300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비급여 진료비는 맘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험사가 만들 때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게 만든 거고 책임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적 적자 보십시오. 엄청나죠? 매년 조 단위로 적자가 일어나다가 보험사에서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걸고 넘어지는 게 2022년도 3조 예상했는데 거의 1조 5천억을 아꼈습니다. 뭐 다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우리 백내장 시술 걸고 넘어진 거고 결국 판례가 나왔죠. 이렇게 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쪽으로 뭐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발달 치료 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올해는 또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 손해율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형평성 제고 문제입니다. 뭐 90%가 청구 안 하고 70%가 청구 안 한다. 이번 통원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왜 오르냐? 이게 문제들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 5천만 원 초과 청구자도 무려 9만 명이나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실제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청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난 병원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손보험 4차 개정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급여를 건드렸다라는 거고 4배까지 활증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매년 중요한 거. 매년 재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누적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급여 부분이 30%로 이제 부담금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본인 부담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 뭐 그리고 요 10회 검증하는 부분도 그냥 10회 이후에 검증받아서 계속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이 모든 걸 엔드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10회 초과해서 이 도수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이런 검사지를 떼야 됩니다. 근데 이거 검사 못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럼 병원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해당 내용은 뭐 다 아시죠? 박태원 강사님께서 저한테 안내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보장 확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급여 부분만 확대되고 그리고 보험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4세대 실손 전환 계산기 말씀드릴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3,000원이 3,500원 오른다. 이거는요 표준 상승분을 반영해서 500원 오른 거고요. 7,000원이 표준 상승분 반영해서 9,000원 올랐는데 내가 4배 활증 대상자가 됐다. 급여 부분 4배 반영 안 됩니다. 비급여 부분만 4배 반영을 해서 곱하기 4 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매년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의 보험료만 활증 대상이 된다. 그리고 표준 상승분은 늘 가입자들의 그 손해율과 인상률, 뭐 나이 증가 이런 거 따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활증제도가 가져다 주는 거는 아까 뭐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병원에 들어가서 싼 병원 찾아가라. 그럼 너 본인 부담금도 덜 낼 수 있고 그리고 너 활증도 안 붙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얼마나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강남이면 강남 다 비싸잖아요. 물론 뭐 지방이 싸다 이런 건 아닌데 실제 치료를 값싼 병원으로 찾아간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거고, 뭐 재가입주기 5년으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정부가 또는 보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를 빨리빨리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4세대 실손이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전환 쪽의 포인트를 좀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네, 한번 볼까요, 이제? 자, 4세대 실손 전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2% 수준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전환한 거 보게 되면 뭐 보시는 바와 같이 1세대, 2세대 비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세대는 아직 뭐 전환을 많이 안 하겠죠.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으니까. 1세대와 2세대 비중이 비슷한데 말씀드렸듯이 2세대가 1세대보다 2배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배 넘게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1세대가 그만큼 많이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정확히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왜 많이 옮겼냐? 보험료 인상됐으니까 엄청나게 옮겼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첫째 이제 체크해 볼 포인트가 보험료 인상 부담이랑 본인 부담률 인상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판단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보험료가 인상돼서 4세대 실손을 옮기려고 하는데 야, 본인 부담률이 구실손은 뭐 예를 들어서 0%고 비급여 부분은 4세대 실손은 30%인데 이거 옮겼다가 내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닐까? 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계산기를 만든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사실 당연히 보험료 70% 싸거든요. 구실손 기준으로요. 이거 싸니까 본인 부담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얘기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옮기는 분들은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거 컨설턴트 분들이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옮겨드렸는데 근접사고가 발생을 해서 뭐 정말 병원비가 뭐 2천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600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었던 건데 뭐 예를 들자면요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뭐 본인 부담은 상한선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할 때 카드를 바꿀 것이냐 바꾸지 않을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꾼 사람이 결과가 안 좋을 때 안 바꾼 사람보다 훨씬 더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바란 것인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훨씬 더 실망이 크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컨설팅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함부로 컨설팅하면 안 되지만 명확한 데이터를 고객분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이제 지금 요 이제 계산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손보험 인상률이거든요. 인상률. 요 인상률인데 실제 금융감독원이랑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15%로 인상률을 잡았습니다. 구실손을. 근데 그게 정말 많은 거냐? 자, 올해까지 합치면 이게 16%가 넘어갑니다. 거의 6 넘어가거든요. 이제 인상률과 손해율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의 15%를 예상한 거는 과대한 수치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손이 구실손입니다. 1억에 31반 상해로 1천이고요. 21,641원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년에 26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내면 제가 100세까지 요거 계산했을 때가 47세인데 제가 지금 50세거든요. 지금 1,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 그럼 무조건 구실손 유지하죠. 그런데 문제는 인상률입니다. 내 보험료 어떻게 오르냐? 5% 인상되면요. 제가 얼마를 내냐면요. 거의 7천만 원 좀 넘게 내고요. 10%씩 인상하면요. 5억 가까이 내야 됩니다. 제가 유지하고 싶어도 못 유지하죠. 왜냐하면 저도 은퇴를 할 거고요. 은퇴 이후에는 뭐 계속 소득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소득이 지금과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소득이 끊기거나 없어지면요. 그때 실손보험 계산하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못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옮기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럼 지금은 안 비싸니까 안 옮겼다가 60세 때 또는 65세 때 그때 옮기면 이때 낸 돈은 과연 값어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일단 계산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올해 340% 올랐고요. 이게 상해료비가 오른 게 아니라 질병 입통원만 올랐고요. 월대체보험료 다 소진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험료가 쌌냐면 아까 제가 50세 때까지 2만 6천 원을 냈다 2만 몇천 원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질병이랑 통원 합쳐서요. 근데 이게 그만큼 싼 이유가 제가 월 대체 적립보험료를 내 가지고 월 대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소진됐다라고 계약 이제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자, 요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40세 남성 기준이에요. 손보사 기준인데 손보사 기준이라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자, 40세 때 36,000원이에요. 구실손이. 4세대 실손은 70% 저렴하고요. 표준화 실손 대비 얘는 한 47%, 50%, 얘는 착한 실손 대비 10% 저렴합니다. 요렇게 70% 일단 저렴한데 얘가 2025년도 5년 후에 얼마 오르냐? 74,000원.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15만 원 오릅니다. 자, 이래도 유지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실제 강의를 가서 컨설턴트 분들이랑 얘기하면 나 그때까지는 하려고요. 많이 안 비싸니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총 얼마를 낼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40세 1세대 시손 37,000원, 4세대는 11,000원입니다. 60세 때 얼마가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오면요. 1세대 시손 60만 원이 됩니다. 60만 원.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대로 계산하면 80세 때 월보험료가 980 나오고요. 100세 때 1억 6천 나옵니다. 월보험료가. 이게 매년 15%씩 구실손이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SNS에 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야, 이걸 금감원에서 자료라고 내놨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 자료가 나올 때 대한민국 손보사에 그 구실손 인상률이 뭐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 60세까지 볼게요. 일단 그래도 60세까지 보면 6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얼마를 총 낼까요? 60세까지 누적으로 5,230만 원 냅니다. 4세대는요. 470만 원 냅니다. 요거만 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60세까지는 그냥 안 비싸니까 유지할 거는 5,200 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를 더 내냐면 거의 뭐 4,700을 더 낸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그 데이터죠. 그리고 66세는 제가 왜 66세를 계산했냐면 대한민국 건강수명까지 요때까지는 많이 안 아프니까 요때까지 병원 갈 일 별로 없을 거야. 통상입니다. 통상이라는 거는 우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주식 투자 뭐 예측할 때 통상이라는 것은요. 통계와 확률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66세까지는 통상 아프지 않다. 이게 대한민국 통계고요. 66.2세부터 유병기간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으로 제가 이제 계산해봤던 1세대는 1억 2천을 넘게 내야 됩니다. 얘는 700밖에 안 내고요. 현재 얘는 5% 인상 기준, 얘는 15% 인상 기준입니다. 그러면 60세까지 1세대가 4세대보다 얼마를 더 내야 되냐면 거의 4,700을 더 내야 되는데 이걸 왜 더 내요? 왜 더 내냐면 1세대를 유지해서 더 내는 거 아닙니까? 구실손을 왜 유지해요? 30%더 받으니까 4세대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번전을 뽑으려면요. 비급여 진료비를요. 1억 6천을 청구해야 이거 번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사실상 이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0.0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대한민국 실손보험 청구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것까지 고객분들한테 보여주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걸 도대체 몇 프로로 놔야 되느냐? 결국 전환을 컨설팅 할 거면 퍼센트를 높게 잡으면 되고요. 요번에 1세대 시손 4% 인하됐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또 컨설팅 하면 그거는 이제 거의 컨설팅 이제 사기에 가까운 건데 뭐 마이너스 4%로 매년 컨설팅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갱신형 비갱신형 컨설팅 할 때 똑같습니다. 갱신형 비갱신형 컨설팅을 할 때 어차피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료 만들 때 계리 구조로 똑같이 만드는 건데 어차피 예정이율 갖고 할인해 주는 건데 나중에 물가 상승률을 몇 프로로 대입하느냐 물가 높게 잡으면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거 갖고 갱신형이 좋다 비갱이 좋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인상률 몇 프로 잡느냐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가 나올 때 이 15% 인상률은 최근 인상률을 손해율을 반영을 한 인상률이다. 과하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대한민국 건보에서 노인진료비 이제 예상 추이입니다. 엄청나죠. 2020년도에 36조. 이 당시에 노인 인구 한 15, 16%가 건강보험료 40% 이상을 쓴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기준이에요. 요쯤 기준이. 근데 앞으로 요 추이를 보십시오. 이게 조만간에 이제 100조 넘어갈 거고요. 100조 넘어갑니다. 2030년 좀 넘어가면. 근데 이분들이 건보료를 왜 제가 얘기하느냐? 결국 이거 건보료 많이 쓰면 이 돈 갖고 뭐 청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손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손해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거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형평성 논란 문제 됐죠. 자, 구실손 가입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구실손 가입자분들이 지금 청구 하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받는 거죠. 청구도 하는데 보험료 올라가니까. 그래서 갈아탑니다. 어딜로요? 4세대로. 그럼 구실손에 있는 분들은 누구만 남냐면 어떻게 보면 유병자분들, 청구 많이 하신 분들. 그럼 구실손 손해율은요. 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 실제 인상률과 손해율의 괴리입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이 괴리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난 것만큼 인상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컨설팅 포인트 두 번째는 바로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갈아탔다가 나 청구 많이 해서 할증되면 어떡하지? 자,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4배 할증되는 거 한번 볼게요.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자, 구실손은 5년 후에 74,000원, 40세 남성이 45세, 50세 15만 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4세대 실손은요 2만 원이 안 넘어요. 그래서 4배 할증 기준으로 2025년도에는요 4세대 실손이 5만 5천 원, 구실손이 7만 3천. 이때도 4세대 실손이 4배 할증을 먹어도 싸고요. 2030년이 되면 4배 할증 먹어도 얘 반값밖에 안 냅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4세대 실손은 15%를 예상했고 5%를 예상했고 구실손은 15%를 예상했는데 구실손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손해율이. 4세대 실손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인상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 4배 할증을 먹어도 택도 없다. 구실손이 훨씬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배 할증 포인트를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꼭 보여주셔야 되고 손해율이 인상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비자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계산한 건데 40세 때 4배 뭐 바로 할증을 먹진 않겠지만 원래 바로 할증이 안 먹는데 그냥 할증 먹었다고 계산해 본 거고 60세 때는요 구실손 60만 원, 얘 4배 할증 먹어도 8만 1천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시나리오 가게 되면 그거는 15대 5로 간 겁니다. 인상률이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한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80세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얼마 차이 납니다. 보여주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미래까지 얼마 차이가 나고 그게 얼마나 누적이 됐냐, 이 누적 데이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단순하게 보험료 몇 배 차이 난다 보여주시면 안 되고 이게 이 정도 차이가 날 때 누적돼서 얼마가 차이 난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뭐 5년 재가입 불이익은 나중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 자 한번 볼게요. 2021년도 4세대 나왔습니다. 2026년도에 이제 재가입합니다. 그럼 그 당시 실손 보고 또 실손 본인 부담률이 뭐 40% 50%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올라갑니다. 보험료 너무 많으면요. 언제 못 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은퇴하고 보험료 못 내면요. 이때 못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보험 사고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인데 보험 사고 시 보험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보험료 완납을 하고 유지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하거나 했는데 갱신은 완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속 내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때 그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60만 원을 내가 낼 수 있을까? 이거 못 내면 결국은 보험 차 리스료 못 내면 차 반납해야 되죠.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보험 컨설팅 할 때, 재무 컨설팅 할 때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자본 이전 계정인데 그 중에 이제 소비와 지출이 오 데이터인데 60세부터 이제 은퇴입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 근로소득자들은 적자 인생 삽니다. 이때 보험료 30만 원, 20만 원 내기 쉬울까요? 이때 보험 다 깨지거든요. 이때 갱신형이 이때 다 유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는 시기, 당연히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입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실손은요 보험료 엄청 올라가고 갱신형은 보험료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 필요한 시기죠. 슬슬 이제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결국 보험이 절실히 필요할 때 보험이 유지를 하기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갱신형 컨설팅을 안 하고요. 당연히 갱신형이 필요한 고객분들이나 어쩔 수 없는 분들을 빼고는 갱신형 컨설팅 안 하고 납입 기간을 무조건 60세 이전으로 맞춥니다. 은퇴 이전으로 맞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손보험 갱신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그러니까 전환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때 낸 돈이 다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적자 인생, 30년 흑자 인생, 30년 적자 인생 살고요. 그리고 이 소득 정점 이 시기 때 만약에 뭐 큰 병에 걸린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적자 폭이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엄청 밑으로 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대한민국은요, 요 적자, 재적자 진입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직장을 못 그만둬요. 네, 은퇴가 불안하니까 직장 생활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정년이 늘어나는 그러한 이제 제도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산기 만든 거, 계산기 만든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4세대 실손 계산기인데 여기 아까 보여드린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자료 나오고요. 그 핵심이 이제 메인 요 자료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나이 넣어요. 40세고 아까 그 보험료 넣습니다. 4세대 실손 보험료 자동으로 계산되면 70%인데 내가 고객님 거 계산해봤더니 이 고객님 12,500원으로 나왔어. 그럼 그거 입력하세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손해율이라고 그랬죠. 손해율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이 들어가서 손해율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60세 때 60만 원 나오고 본인분 닮으면 30% 차이 나는데 1세대 실손은 60세까지 4,500 내고 4세대 활증은 500 정도 냅니다.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4천만 원 정도 나요. 이거 본전 뽑으려면 1억 3천 청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요 데이터는 내가 4,500 청구하고 얘는 4배 활증 먹으니까 엄청 많이 청구하죠. 아까 500 보험료 낼게 1000 거의 5배 이제 4배 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배수로는 이제 5배 올라가는 건데 보험료 차이가 2,600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본전 뽑을래도 8,700 청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드렸지 환경 설정에서 한번 바꿔볼까요? 1세대 인상률 5%로 4세대는 2%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활증 먹게 되면 실제 별로 차이 안 납니다. 300 청구만 하면 본전 뽑아요. 그런데 활증 안 먹으면 3,600 그래도 청구해야 됩니다. 뭐 이래도 유지한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 뭐 한 10%, 8%, 5%, 2%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60세까지 2,500 내야 됩니다. 2,100 더 내야 되거든요. 과연 이걸 더 내는 게 맞는가? 보험료 30% 더 받으려고. 과연 이게 맞을까? 물론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뭐 입원 0%의 통원은 통원 의료비랑 약제비를 포함해서 5,000원 초과분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따져도 산술적으로 따지면 과연 그게 득이 될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 고객분한테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선택을 도와드려야죠. 알 권리를 명확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제일 강조하게 말씀드리는 거 한 66세 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와도 66세 때 이제 실손으로 40 몇만 원 내야 됩니다. 자, 인상률을 정말 15%로 잡으면 이때 100만 원, 140 내야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보험료를 과연 낼 수가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 그래서 컨설팅은 보험을 유지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산기는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디야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 주관적인 해석이 담겼고요. 정답이 없지만 고객분들한테 해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기를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악용할 수도 있고 잘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늘 계산기를 만들면 가끔 이제 욕을 먹거든요. 뭐 왜 이런 계산기 배포하냐고. 뭐 그런데 뭐 제가 영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영업 어떤 방향을 제가 뭐 함부로 이래저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뭐 아시다시피 공감하시겠지만 뭐 긍정적인 작용이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자료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료 배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옛날에 제가 무해지 종신보험 그 평가 계산기를 제가 만들었었거든. 그때도 몇몇 사람들이 뭐 막말로 이제 뒷담화를 까고 저한테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고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뭐 너무 이제 많이 주변에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귀뜸을 해주시는데 뭐 욕은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런 계산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